잘 보이시나요? 요.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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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잘 잠깐만요. 보입니다. 잠깐만요. 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이야기를 시작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죠? 예,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초등 영어 문해력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제 파닉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칠드런 노블까지를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브릿지 툴 리터러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제 먼저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어, 이미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한번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1994년도에서부터 영어 교육이라는 이 필드에서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벌써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영어 교재를 개발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거기에 출산 또 그다음에 육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도 했고요. 그러면서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로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책을 읽히는 거구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확신이 들어서 온리 책을 읽히는 공간으로서 이제 영어 도서관 리더스메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 제가 한 17년 동안 횟수로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은 못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요. 뭐 대학교에서 이제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영어 독서 지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라는 부분에서 이제 궁금증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영어 독서 지도사 민간 자격증을 그 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강의도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인연이 2023년도에 이제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아동영어학과 외래 교수로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같이 병행을 했던 일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거의, 제가 94년도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매해 한 권 이상의 영어 교재를 집필하는 원고자로서도 참여를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책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저자로 사실은 제가 쓴 책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사실은 실제로 원고 집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빨리빨리 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그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책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독서 지도하는 강사로서,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 독서 지도사 양성하는 또 강사로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그리고 또 책을 직접 또 집필하는 저자로서 이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왔죠. 17년 이상을 이제 아이들 지도를 현장에서 해보면서 또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생태계가 이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그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 이제 커다란 학원 지형을 바꾸는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은 그 저 자신의 노화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제가 현장에서 이제 엄마들이 됐던 아이들이 됐던 그 현장에서 이제 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이제 좀 젊은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특히나 그 문해력과 관련돼서 좀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으로 이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이제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리터러시 프로그램 론칭을 하면서 이제 2024년도였어요. 2024년도에 이제 지금 있는 이제 이곳 연구소로 옮겨와서 이제 매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오늘 이 AI 시대를 대비하는 이 문해력, 초등 영어 문해력을 어떻게 설계를 하겠는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AI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그 시대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AI 시대라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제 지금의 시대를 AI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맞느냐? 왜냐?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의 속도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대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AG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셨어요? AGI 시대라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General Intelligence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술적으로 보세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추론하는 범용 인공지능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잠깐만요. 자, 봐요.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추론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오늘 핵심 단어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사람처럼. 과연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거 우리 딥러닝까지요. 이걸 뭐라 그랬냐? 우리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지금 제일 어,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프론이야? 추론입니다. 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추론이에요. 추론. 생각해 보셨어요? 추론이요? 혹시 요즘에 챗GPT나 제미나이 있잖아요. 그거 사용해 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런 학습물들을 개발하고 원고를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브릿지 투 리터러시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그 이 교재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용 지문을 써서 원고를 쓰고 그다음에 챗GPT나 제미나이가 한번 검수를 해주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내가 쓴 지문을 조금 이제 프로프리드를 해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프리드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검수한 지문을 초등 고학년 수준에 맞게 다시 써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내가 쓴 지문만 검수해, 프로프리드를 해, 라고 저는 프롬프트를 넣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추론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지문을 초등 고학년에게도 맞게 혹은 초등 저학년에도 맞게 다시 리바이즈를 해드릴까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먼저 워크시트 같은 거 챗GPT나 제미나이에 이제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추론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원장 아닌데? 그리고 내가 왜 원장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님의 개인 정보를 살펴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원장님이 항상 교육용 글을 저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원장님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전문자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추론을 한다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얘가 추론을 해서 나에게 내가 프롬프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가 나한테 추론을 해서 피드백을 주면 그 추론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정확하게 추론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추론이 뭐예요? 추론이? 추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추론이라는 이 활동, 액션에 대해서 특히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셨어요. 어머님들은요, 집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럴 때마다 들어.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해. 전후 좌우의 맥락을 파악해서 추론해봐.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아이는 추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혹은 이제 쉐도잉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식이 없다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님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메이킹 인퍼런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메이킹 인퍼런스를 하지 못하고 메이킹 이미지네이션을 해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추론은요, 우리말로 추론은요,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하다예요. 그죠? 영어로는 inference예요. 추론을 한다라는 거는 making inference 혹은 infer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inference의 동의어는 뭐다? guessing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한 동의어는 뭐다? judgment예요. judgment. 판단이에요. 추론은요, 그 결과가 정확해야 합니다. 맞아야 되는 이 사고 활동이에요. 추론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거 아니에요. 추론이라는 거는요. 추론이라는 거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정확하게 추론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랬을 때 내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나 또한 정확하게 추론하고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라는 이 머티리얼에 누군가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나 혹은 뭔가 그 의도자의 어떤 그 사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해서 추론된 정보를 우리한테 전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내가 그냥 단순히 나 영어 문해력 수업 설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 어떤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그 나이브한 자세를 이제는 버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아이들한테 영어 문해력 가지고 수업 설계를 할 거야. 더군다나 AGI 시대예요. General Intelligence는요, 추론을 하는 모델이에요. 나한테 추론을 해서 피드백을 준다고요. 그러면 그 추론이 정말로 정확한 건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생존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위험성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자각되고 있잖아요. 영어라고 그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영어 문해력 수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뭐 어떤 뭐 워크시트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뭐 어떤 티칭 방법을 뭐 어떤 그 스페시픽한 거 뭔가를 말씀드린다든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는가 가장 큰 프레임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조금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한 워크시트 이런 거 원하셨으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냥 여기서 스탑하시면 되고요. 우리 조금 더 크게 설계를 해보자고요. 내가 앞으로 나의 클래스룸을 어떻게 영어 문해력이라는 이 역량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그 적합한 장소로서 설계를 하겠는가. 이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때요.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선생님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겠느냐? 하나는요, 학습자의 골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 내가 영어 문해력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야. 그러면 나는 거기서 어디까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꼴이 정해져야지만 그 다음으로 뭐가 정해져요? 그거에 맞는 텍스트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지금 가르칠 거야. 이제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떠한 학습 목표까지 가야 되느냐, 파이널 골이 어디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초등이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자 해독, 파닉스 수업 할 거야. 그러면서 문자를 해독하고 그거에 대한 컴프리hension을 하고 읽고 이해하는 기초 문해력이라는 그 역량을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다지게 만들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등 단계에서 그 문장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기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빨리빨리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이라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최초의 관문, 최초의 이벨루에이션 그 게이트인 이제 이 수능을 통과하는 이 여정을 아이들이 길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내가 영어 가르치면서 이거 생각 안 하고 가르치세요? 나는 그냥 초등 영어니까 나는 그냥 아이들한테 막 즐겁게 아이들이 이제 막 영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뭐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재미있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뭐 아무리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클래스룸과 나의 어떤 그 가르치는 어떤 환경을 생각한다 하시더라도요. 이 파이널 골을 생각하지 않고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알고 보니까, 뭐, 최 원장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문해력, 뭐, 크리티컬 띵킹 이런 거 맨날 그 얘기하던데, 알고 보니까 수능 영어? 완전히 그냥 뭐, 스코어, 점수 지상주의, 뭐, 이런 거 그 목표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였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수능 영어에서 최고 득점을 받는 것이 또 뭐 완전히 그냥 문제풀이 영어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성적만 올리겠다라는 그런 지금 발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혹시 저를 비난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지금의 수능 영어의 경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의 수능 영어를 잘 푸는 아이들은 영어 문해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의 수능 영어가 판단하는 그 기본적인 그 영어의 스킬이라는 게 단순히 리딩 스킬, 우리가 뭐 리스닝 스킬, 이렇게 어떤 스킬이라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없죠. 지금 아이들이 평가받고 있는 이 수능 영역이라는 이 영역은 문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완성돼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영역이 수능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초등에서부터 쭉 가르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문해력이 완성돼 있지 않으면 이 수능 영어에서 절대로 최고 득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성격으로 영어의 성격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수능 영어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수능 영어라는 것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 추론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문제 있죠. 이거 완전히 이거 뭐 그 킬러 뭐 문학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다음 글에 드러난 소피의 신경 번호로 적절한 것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스킬 혹은 뭐 읽기 능력 이걸로 되는 게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글의 목적, 뭐 필자가 주장하는 바, 제목, 요지, 주제, 빈칸 추론, 문맥 파악, 내용 일치, 글의 순서, 어법은 조금 제한한다 칩시다. 두 문제 나오는 거. 지금 여기에서 이 수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이 문제의 이 방향이 단 하나의 thinking 스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문해력이라는 역량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문해력이라는 이 역량 안에서 풀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세부적인, 가장 정확하게 단 하나의 소화구력을 얘기를 하라라고 하면 그거는 추론이에요. 이게 추론이 단순히 빈칸 추론이라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그런 thinking 스킬이 아니에요. 글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그 글의 전반적인 경향을 미루어 짐작해서 목적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 역시 미루어 짐작해서 추론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제목도 마찬가지고 요지도 마찬가지고 글의 순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문제의 경향은 추론이라는 인퍼런스라는 thinking 스킬을 제외하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능이라는 지문을 해결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고의 영역이 뭐다? 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 정답 나왔어요. 수능 영어에 고득점 맞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AGI가 추론형 모델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론의 피드백을 줄 거기 때문에 나 또한 추론이라는 띵킹 스킬로 장착돼 있지 않으면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수능이라는 영역은 추론을 가장 기본적인 띵킹 스킬로 전제하에 풀어지는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AI 시대에 어떻게 키워야 돼요? 수능 영어 잘 보게 키우면 돼요. 수능 영어 잘 보게 하는 방법이 뭔데? 문해력이라는 영역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 안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이 절대로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영역이 뭐야? 추론이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내 클래스의 아이들을 수업을 할 거야. 영어 문해력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이 역량을 키울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아이들한테 연습시켜야 되는 thinking 스킬이 뭐다? 인퍼런스다. 그래서 인퍼런스라는 이 영역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까? 그걸 가지고 텍스트를 라인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론을 위해서 영어 문해력이라는 이 역량을 위한 추론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텍스트를 라인업 하세요? 이렇게 라인업 하시잖아요. 대부분이요. 내가 파닉스에서부터 children of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마다 파닉스를 가르치고 픽처북 가르치고 리더스북 가르치고 챕터북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칠드런 너블까지 어떻게 하든 초등학교 때 완성시켜서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이 역량을 준비시켜야지. 그 안에서 무엇을? 추론을 연습시켜야지. 이렇게 라인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거 다 아는데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정말로 추론을 아이들한테 원서를 통해서, 원서 라인업을 통해서 추론을 연습시키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추론이라는 이 thinking 스킬을 대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빈칸 추론이거든요. 그죠? 수능 문제에서 절대로 야 칸트가 어떤 이론에 대한 옹호자였냐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죠? 홉스는 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여기 쭉 그렇게 설명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칸트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도 누군가의 행동에 제약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추론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렇게 행간을 통해서 추론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고등학교 때 와서 이 지문이 핸들링이 되면서 추론이 가능해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추론이라는 건요, 행간을 통해서 내가 사고하는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33,000 단어를 읽고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지문 보고 갑자기 이게 가능해지는 그런 어떤 기술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어려서부터 늘 글을 보면서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늘 연습했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이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파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닉스는 그렇다 쳐. 파닉스는 이제 디코딩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면 내가 픽처북 읽히고 리더스 읽히고 챕터북 읽히고 칠드런 너블 읽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추론이라는 이 어떤 연습 과정이 빠졌을 때 과연 아까 봤던 뭐 칸트가 나왔던 누가 나왔던 간에 그런 지문들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해지냐고요. 핸들링이 되냐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여기에서부터 그냥 추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피스 버크를 읽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액션에 대해서 표현을 배워요? 아니면 내가 리더스 읽고서 계속 플루언시 연습을 해요? 아니면 챕터북 읽으면서 또 단어들 많이 외워요? 그러면서 뭐 이디엄 읽어요? 그리고 기복까지 가는 동안에 퀴즈 풀어요? 이렇게 해서 추론이라는 이 영역이 연습이 될까요? 이거를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요즘에 특히 그 원장님들이 이 칠드런 너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추론이라는 이 연습을 기버라는 이 너블 칠드런 너블을 가지고 연습이 지금 가능해요? 한번 보세요. What role is Jonas assigned in the community? 책 읽고 이거 물어보는 수업이요. What is one of the first memories Jonas receives from the giver? 이런 거 물어보는 수업이요. What is special about Jonas compared to most other people in the community? What does the community call it when someone is sent away or killed?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한마디로 퀴즈 봐가지고는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책 읽고 아이들이랑 이런 문제 푸는 거는 추론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Why was Jonas selected as the river? 이거는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나와요. 조나스와 리시버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럼 그 대화 속에서 조나스가 왜 리시버가 됐는지를 내가 추론해내야 돼요. 작가가 거기다가 정답으로 써놓지 않았어요. Why is the receiver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community? 여기서도 조나스와 리시버가 계속해서 묻고 대답해요. 그 안에서 내가 이 대답을 나 스스로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If I live in the community of sameness, how would it be different from the real life? 이거는 더 안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Do I like the community from the book? Why or why not? 마지막으로 Why does the author choose giver as the title? 여기까지 생각해야 이게 추론이에요. 작가가 무슨 의도로 기버라고 제목을 썼을까? 원래 거기에서 조나스가 부여받은 직업은 리시버잖아요. 받는 거예요, 기억을. 그 못된 나쁜 기억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목은 기버예요. 왜 제목을 기버라고 했을까요? 그 책 안에서는 기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론이에요. 추론이라는 것은 작가가 직접 글로 써서 아이들한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간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추론이에요. 그리고 이 추론을 할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수능이라는 그 지문이 핸들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나의 리터러시 클래스예요. 난 이제 초등 영어거든요. 그래서 내 초등 영어에서 이제 원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리터러시 클래스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원서를 라인업 했어요. 리스트 구조의 아주 쉬운 영어 동화책에서부터 조금 더 하이어 레벨 픽처북에 이르기까지 라인업을 했다 칩시다.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라인업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강의 드렸고 지지난달에도 강의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뭐 타이틀 가지고 뭐 1년치를 뭐 어떻게 라인업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는 이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라인업한 이 원서들 가지고 내가 추론이라는 리터러시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앞으로 리터러시 수업을 설계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수업의 파이널 골은 어디로 가야 된다? 아이들이 어피서 버클 앤드 글로리아를 통해서 작가인 패기 레트만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지? 그건 글에는 안 나와요. 글을 읽고 내가 생각해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작가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셔야 돼요. 그래야 AG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생존력을 장착하고 그래서
영어 수능 문제까지도 쉽게 핸들링하고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론이라는 거는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책을 읽었어요. 자, 이 책을 읽었으니까 자, 얘들아 이제 우리 추론하자. 이렇게 수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해야지만 추론이 이루어지겠는가? 그건 순서가 있어요. 먼저 책을 읽고 메인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책이 한 700단어 정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디테일도 같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가의 의도가 뭘까를 생각하는 과정에 이르러야 돼요. 컴프리헨션으로 시작해서 인퍼런스로 수업이 끝나도록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메인 아이디어요. 내가 책을 다 읽었어. 한 700단어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러면 이건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에서 문해력 수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동화책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사실 제가 아마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 계속 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리터러시 수업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일부러 셀렉션을 한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오피서 버클 앤드 글로리아라는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한 8천시에 걸쳐서 문해력 수업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 일주일에 2번씩 수업할 거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를 이해시키는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오케이. 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first reading이 끝난 다음에 적어도 이런 내용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책을 너 이해했어? 너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리텔링을 시켜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메인 캐릭터는요, 오피서 버클 글로리아예요. 자, 이야기는 어디에서 주로 시작이 돼요? 네필 스쿨이에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The students did not listen close to Officer Buckle's sacred speech. After Gloria acted out his sacred tips, the students began to like listening to Officer Buckle's sacred speech. 자, 글로리아가 이 오피서 버클의 세이프리 스피치를 뒤에서 액팅 아웃을 재밌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학생들이 이제 재미있게 이제 오피서 버클의 스피치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피서 버클은 자기의 스피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but Officer Buckle watched the TV news and found out that Gloria acted out his safety tips. 사실은 뭘 봤던 거예요? 글로리아가 액팅 아웃 했던 거예요. Behind him, 자기 뒤에서요. 그래서 이제 스탑. 더 이상 사람들이 내 스피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탑했어요. 세이프리 스피치를. 그랬더니 the next day, Gloria went to school without Officer Buckle on the stage. Gloria fell asleep. After that, many accidents happened at school. 글로리아 혼자 갔어요. 오피서 버클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다 세이프티 스피치를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next morning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 아니 오피서 버클의 사무실에 이제 편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이제 편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피서 버클이 다시 글로리하고 세이프티 스피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세이프티 스피치를 들었어요. 이게 한 700단어 정도로 구성된 동화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170단어로 3분의 1 이하로 책의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온 문장을 아이들하고 같이 해석하거나 이 나온 표현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피서 버클 앤드 글로리아를 읽었더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정리하는 수업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요. 디테일로 넘어가야죠. 왜? 책은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메이저한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디테일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이 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메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캐릭터와 세팅, 프로블럼, 로드블록과 솔루션이랑 엔딩 요런 그 요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퀀싱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디테일한, 가장 메이저한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요, 글로리아가 어떤 세이프티 팁에 대해서 액팅 아웃을 했는지를 또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8번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이야기가 분명히 어떤 프로블럼이 존재가 되죠. 오피서 버클과 글로리아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전체 플랫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스토리 엘리먼트를 확인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시퀀싱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글로리아와 오피서 버클에게 일어났던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함으로써 아이들하고 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수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라는 거에서 제가 항상 그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리딩의 동의어는 understanding이에요. 문해력에서는 이 understand라는 기본적인 액션이 없으면 그 상위 구조에서 크리티컬로 필요한 인퍼런스는 우리가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충분히 아이들하고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는 인퍼런스의 단계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인퍼런스를 아이들이랑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수업을 어떻게 어떤 아이들에게 프롬프트를 줘야 되고 어떤 질문을 줘야 되고 책에서 어떻게 찾아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스킬은 또 이것 또한 그 수업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또 시간이 필요해요. 다만 이제 오늘은 그 결과물만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업 설계를 위해서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Observer didn't know that Gloria acted out the safety tips.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Everyone heard how funny Gloria was. 이런 일도 일어났고요. Observer realized that the audience was cheering for Gloria, not for him. 자기를 치어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principal thought Gloria could present safety tips all by herself. 아, 그래, 그럼 글로리아 혼자 와. 혼자 와도 충분히 safety 팁 할 수 있을 거야. safety 스피치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without Officer Buck on stage, there were no safety tips and Gloria had nothing to act out. 글로리아 혼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글들은요, 책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문제는 아이들한테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문해력 수업 시간에 아이들로 하여금 작가가 의도한 바를 생각해낼 수 있는 찬스 수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근데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 책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텍스트 에비던스들을. 보세요. Every letter had a drawing of Gloria on it. Officer Buck thought the drawings showed a lot of imagination.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는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아, 이거 다 애들이 상상한 거잖아. 라고 오피서 버클은 생각한 거예요. 글로리아가 액트아웃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라는 거죠. 이 텍스트 에비던스, 실제로 작가가 쓴 글을 보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수업을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문해력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퍼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요. 이렇게 해서 내 문해력 시간이 계속해서 인퍼런싱을 후반부에 갈수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로 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글로리아를 오피서 버클 없이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세이프리 스피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고요. 막 그 해머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요. 이건 이제 후반부의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클레어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나는 다치지 않았어. 그래서 업서버클 너무 놀랐죠. 이게 이제 후반부의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 또한 책에서 그대로 문장으로 써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내가 인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conclusion이요. Officer Buck realized that he and Gloria were a good team to make a savory speech. 이게 마지막 결론이죠. 작가가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수업을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컴프레hen션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인퍼런스라는 작가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는 인퍼런스라는 수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인퍼런스라는 문해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thinking 스킬을 연습하게 되는 거고 그게 누적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지문을 어려운 지문도 핸들링해서 인퍼런스를 하고 그래서 수능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뭐 픽처북이 됐건 챕터북이 됐건 혹은 이제 세미 칠드런 너블에서부터 본격적인 칠드런 너블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리터러시 수업은요. 선생님들이 설계하는 모든 수업은요. 인퍼런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키 포인트예요. 설계 방법이 뭐냐고요? 없어요. 죄송해요. 인퍼런스가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셔야 돼요. 동화책을 가지고요, 원서를 가지고요, 표현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현 당연히 배워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문장도 당연히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나오는 문장은 외국어로서 그 문장을 한국어로 바꿔서 그 표현을 외우거나 스트럭처를 배우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그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통해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아이들하고 쉐어할 수 있는 수업이 그 안에서 반드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스스 미스터리 엠블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하고 이제 스토리북 수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챕터북 수업을 하고 싶어요. 챕터북 수업을 하고 싶어요.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챕터북 수업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챕터북 수업 또한 챕터 바이 챕터로 매 챕터마다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밝혀서 마지막 컨클루전으로서 아서가 What lessons did he learn? 어떤 레슨을 배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추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주디 블룸의 프래클 주스를 읽었어요. 그러면 그 프래클 주스를 통해서 앤드류인가요? 앤드류가 그 프래클을 갖고 싶어서 그 굉장히 셰론한테 속아서 어떤 이런 그 일련의 액션을 통해서 결국 앤드류가 어떤 레슨을 갖게 되는가? 셀프 억셉턴스예요. 나는 그렇게 바보처럼 속고 이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 프래클이 없어도 얼마든지 look good. 내 외모는 얼마든지 그냥 보기 좋아. 나는 이대로 나를 그냥 억셉트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라 플레인 톨도 마찬가지고 기버도 마찬가지고요. 추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안에서 이디엄을 배우고 피규러티브 랭귀지를 뭐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는가를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추론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이 지문을 보고 추론의 능력을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해 왔어야 된다고요. 그 연습해오는 연장선상에서 내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런 지문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으로 아이들이 토스가 됐을 때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맞는 거고 그리고 수능에서 원하는 문해력이라는 그 역량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픽처북에서부터 보통의 그 중급의 소설에 이르기까지는 가이디드 리딩을 통해서 그리고 인텐시브 리딩을 통해서 읽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작가의 의도를 추론해내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설은요. 정말 어려운 소설은요. 이거는요. 수업을 통해서 그 추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내가 가이디드 리딩 수업을 하기에는 핸들링 하고자 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터러처 수업이 되는 거예요. 리터러시 수업이 아니라 리터러처 수업으로 넘어가 주면서 여기에서 그냥 기본 여기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핸들링하는 걸로 이게 넘어가 줘야 되지. 기본 가지고 내가 8차식 수업을 할 거야. 아이들이 책 안 읽어오면 어떻게 수업하실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인텐시브와 익스텐시브 리딩으로 핸들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수능의 지문을 아이들이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기본기를 쌓아주셔야 된다. 초등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드 리딩 해주시고요. 인텐시브 리딩 해서 추론이라는 이 영역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셔야 된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 다 알아. 그거 다 추론해서 아이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안다고요. 아신다고요. 그죠? 몰라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뭔가 좀 이렇게 솔루션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표정이세요.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얼굴 이렇게 비치신 거 보면요. 저도 알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저도 개발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이제 94년부터 일 시작하면서 영어 독서 그 지도자 과정 강의까지 계속 그 진행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까지도 계속 했거든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정말 영어 독서 통해서 가이드드 리딩해서 아이들한테 이 추론의 과정으로 이 리터러시 클래스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사실은 15시간에서 보통은 18시간에 그 시간에 걸쳐서 그 리터러시 입문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이론적인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시간 반 가지고 뭐 어떻게 그게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요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아시고도 그냥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해를 거듭해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 주변에 리터러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강의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원서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원서 수업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방법을 가지고 뭐 15시간, 뭐 18시간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나는 이제 가서 우리 교실에 가서 아이들하고 리터러시 수업을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랑 계속 이렇게 모임을 하면은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 못 하세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가 분명히 방법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힘들어서요. 원서는, 원서는 영어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터러시를 이렇게 쭉 라인업을 위해서 텍스트북을 라인업을 하는데 그 안에 구성된 이 원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오피서 버클 앤드 글로리아에서부터 기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원서들은 작가가 자기의 문학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의 문학 작품을 쓴 거지 이게 야 한국에 가서 아이들 그 영어 시간에 영어 가르쳐라 뭐 이런 의도로 써진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리터러시를 위해서는 그 원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수업에 필요한 액티비티들을 계획하고 어쩌면 워크시트까지 만들어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시다는 거죠. 좋은 건 알겠는데 힘들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단순히 뭐 이렇게 전문가 과정, 뭐 영어 독서 지도사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그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커리큘럼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원의 지형이 변하고 모든 이제 그 영어를 그 아이들이 특히 배우는 이런 생태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또한 그 슬픈 이야기지만 노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젊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리터러시를 직접 가르치게 어떻게 하든지 그 토대를 제가 마련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브리지 투 리터러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이 thinking 스킬이 최종 목적으로 하는 추론이라는 이 thinking 스킬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셔야지만 이 리터러시가 전반적인 이 교육 환경에 이 어떤
이 어떤 뭐랄까요 공기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냥 선생님들한테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것만 갖고는 역부족이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서 브릿지 투 리터러시를 이제 개발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한 번만. 한번 이렇게 수업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리터러시를 위해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개발을 했느냐. 리터러시 타임, 스킬 타임, 라이브러리 타임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을 했어요. 리터러시 타임은 아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이라는 이 thinking 스킬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서를 가지고 4년치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게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해.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마스터가 되면 그래도 4.0 이상의 리터러처가 마스터가 되면서 그 안에서 thinking 스킬이 계속해서 연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48권의 책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달에 한 권씩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예요. 그랬을 때 뭔가 정독의 도서도 있어줘야 돼요. 그죠? 정독이라 하면 인텐시브 리딩이라 하면 랭귀지 프랙티스가 병행이 되는 독서를 우리가 인텐시브 리딩 혹은 정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리터러시 타임에는 내가 한 권의 리터러시 북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다양한 띵킹 스킬을 연습을 하면서 어디를 목적으로 가야 된다? 인퍼런스로 마무리가 되게. 그렇게 리터러시 책 한 권을 연습을 하는 동안에 적어도 네 권의 정독의 도서를 같이 읽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 리터러시 타임을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영어라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면 안 되죠. 추론은 당연히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한다라고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한글이 아니잖아요. 한글은 계속해서 내가 추론을 이 독서를 통해서 추론이라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한글이라는 이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코리안 랭귀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가요. 한글이라는 것 그 자체를 따로 정확도를 위해서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문장의 스트럭처라든지 어떤 문법의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주어가 뭐고 그걸 설명하는 프레디케이트 파트가 뭐고 그래서 동사는 어떻게 주어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영어를 하게 돼요. 가끔은요, 영어 동화책 많이 읽으면 문법도 저절로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그래요. 한글을요, 워낙 내가 써서 플루언시니까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도 이게 마더텅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뿐이지 문법적으로 접근하면요, 다 틀리실걸요? 가끔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한글 등급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나운서나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많이 그 우리나라 문해력 등급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 동료들이, 외국인 동료들이 그 이제 큰 그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등급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저한테 가끔은 물어봐요. 한글 문해력 그 시험에 그 자기가 문제 못 풀겠다고 저한테 갖다 주거든요. 풀어달라고요. 근데 저도 못 풀어요. 그거 한글 문법 몰라서 못 풀어요. 그 하물며 영어인데요. 내가 쓰는 내추럴 랭귀지도 문법이라는 부분을 학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영어는요. 외국어니까 더더욱이나 학습이 없으면요. 이 문법의 기능적인 이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야,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와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어린 친구들은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이라는 요 영역을 가지고 유의미한 텍스트로 반복적인 정확도 높은 드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교재 사용해요? 넌픽션 코스북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이 추론이라는 이 영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유의미한 리터러처를 가지고 리터러시 수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능적인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넌픽션 코스북이 같이 페어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서로 아이들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원서로 리터러처 수업하시면서 넌픽션 코스북 가지고 스킬 연습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뭐 픽션, 넌픽션을 뭐 꼭 같이 가르쳐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픽션이라는 부분은 리터러시를 연습하기 위한 유의미한 thinking 스킬을 연습하기 위한 하나의 머티리얼로서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언어의 정확도라는 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넌픽션이라는 머티리얼이 필요한 거거든요. 브리지털 리터러시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고 크리티컬 띵킹을 위해서 연습하는 영역으로서 리터러시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도를 위해서 넌픽션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서가 48권이에요. 넌픽션 코스북도 48권이에요. 왜요? 한 권씩 페어가 돼서 연습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독도 같이 해야 됩니다. 리더스 메이트에서 계속 다독했었잖아요. 정독과 다독했었잖아요. 그거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리터러시 타임은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리터러시 띵킹 스킬을 위해서 하나의 원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원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정확하게 추론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매 시간에 페이퍼 잡을 할 수 있는 프랙티스 북이 이렇게 같이 개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한 주일에 한 권씩 정독을 할 수 있는 도서도 같이 셀렉션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독을 위한 도서는 반드시 북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리터러시 타임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 타임을 위해서는 넌픽션 코스북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이제 우리 그 BTL에서는 이제 그린 단계라고 해서 제일 높은 단계에서 아이들이 연습하는 이제 챕터북 중에 하나예요. 내가 캠 존슨의 The Mystery of the Stolen Diamond라는 요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리터러시 연습을 한다면 이 안에서는 내가 다양한 thinking 스킬 연습을 하겠죠. 뭐 cause and effect라든지 뭐 problem solution이라든지 뭐 character analyzing이라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로잉 컨클루전을 하면서 추론해가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리터러시 타임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이것과 동시에 정확도를 가지고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넌픽션 코스북을 같이 페어링이 될 수 있게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개의 유니트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개의 그 일주일에 하나씩 유니트 공부를 해서 4주 동안에 한 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리딩의 요 수준이 연계가 돼야 되겠죠. 캠 젠슨을 읽는데 이거보다 코스북의 문장이 지나치게 어려우면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쉬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리딩의 수준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내용, 주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그 원서 읽으면서 코스북 그 시중에 나오는 그 트레이드북 가지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뜬금없을 때가 많잖아요. 나는 지금 아이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산타클로스 뭐 이런 거 가지고 겨울 이야기 가지고 수업하고 있는데 코스북으로 연결된 내용들이 뭐 그 안에서 뭐 한여름에 뭐 트로피컬 피시 나오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안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연속성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북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캠 존슨이에요? 스톨른 다이아몬드예요? 탐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캠 존슨이에요. 캐머라 존슨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얘기 나오는 거예요. 캐메라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발달하게 됐는지 기술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CCTV까지 발달하게 됐는지 그리고 탐정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스톨른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단어도 공부할 수 있게 해놓고요. 지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톨른 다이아몬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뭐 저주받은 다이아몬드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 읽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컴프레hen션 문제도 풀어야 돼요. 이거 정확도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이거는 넌픽션 커스북은요. 그리고 서머라이즈해서 말하기 연습해야 되고요. 단어 연습해야 되고요. 센텐스 스트럭처까지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터러시 수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띵킹 스킬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페어가 되게 정확도 높게 기술적인 연습을 넌픽션 코스북으로 한 권씩 서로 페어가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라이브러리 타임에는 조금 더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책을 많이 읽혀야겠어? 라고 했을 때 뭐 디지털 라이브러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벨을 한번 보실래요? 파닉스부터 시작해요.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소설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소설은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거예요.
지금은 챕터북까지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닉스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파닉스는요, 8개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책들은 4주씩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 4권씩 디코더블 리더가 함께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소를 배우고요. 그 음소가 어떻게 레터로 표기되는지 릴레이션십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게 하이 프리퀀시 월즈 혹은 사이트 월즈와 함께 유의미한 문장으로 구성된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뭐 최소 8개월에서 뭐 더 같이 더 길게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혹시라도 문자 해독을 위해서 디코딩의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성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리터러시 수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레드 단계, 오렌지 단계, 옐로우, 그린 단계. 그래서 4.5 정도 되는 챕터북으로 끝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4년의 단계가 정확하게 48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오케이, 자, 메어 어바웃 타운이라는 1단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처음 이제 시작하는 아이야? 라고 했을 때 메어 어바웃 타운부터 시작을 하셔서요. 한 달에 한 권씩. 그래서 정확히 4년 후에 4.5의 책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책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셀렉션을 한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요,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가끔은 그 제가 뭐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경험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라던가 뭐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라던가 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라던가 그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게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해서 대중들에게 그 방법을 소개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은 내 클래스 안에서만 워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리터러시를 내 수업 안에서 설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해 나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국구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리터러시를 위한 원서는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교과서예요. 그죠? 교과서만큼 객관적인 레퍼런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교과서들을 전부 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수 있는 미국의 교과서들은 다 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많이 수록된 이제 우리가 그러죠 앤설러지라고 얘기를 하죠. 앤설러지 내지는 언급된 동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화책들 중에는요, 리터러처 중에는요, 온리 엔터테이닝으로서의 리터러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문학 작품으로서 내가 읽고, 내가 그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문학 작품을 향유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책들이 있는가 하면, 뭐 작가가 의도했지 않았던 간에, 리터러시를 위해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활용성이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주로 교과서에 수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런 책들은 단순히 책만 봐서는 안 돼요. 레퍼런스 같이 봐야 돼요. 교과서는 또 교과서만큼 요 뒤에 보면은 저기 보이세요? 그 이렇게 스프링된 굉장히 두꺼운 책들 많이 보이시죠? 이게 다 뭐냐면 교과서 레퍼런스예요. 교과서의 티처스 가이드라고요. 미국의 선생님들도요, 우리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시잖아요.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과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교육적인 목표와 교육 방법이 수록된 티처스 가이드를 보고 수업하시는 거잖아요. 미국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교과서가 있다면 그 교과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티처스 가이드가 있거든요. 바로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바로 그 티처스 가이드를 보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맞아. 나 리더스 메이트에서 17년 가르쳤으니까 그 경험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요. 객관적인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볼까요? 그린 레벨은 4.5에서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요 탤런티드 클레멘타인이 아마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4.0인가? 거기 아마 수록돼 있을 거예요. 3.0 아니면 4.0 거기 수록돼 있을 거예요. 주디 무디는 확실히 3.5가 맞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4년 동안 이제 파닉스 단계는 빼고요.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메어 어바웃 타운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4학년 후반부 내지는 5학년에 클레멘타인, 그 탤런티드 클레멘타인으로 내가 수업을 마무리를 했어라고 한다면 사라 플레인 톨이라든지 뭐 초콜릿 피버라든지 뭐 로얄드 달이라든지 그냥 이런 책들은 그냥 침대에서 읽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로열드 달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수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죄송해요. 로열드 달을 가지고 뭐 컴프레hen션 문제 풀고 이게 그럴 책은 아니잖아요. 아, 로열드 달이 그거를 애들한테 야, 그 한국에 가가지고 애들 컴프레hen션 문제 풀게 내가 이 책 써야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찰리의 초콜릿 팩토리가 됐건 뭐 그 지라펠리 앤 미가 됐건 다 어떤 책들이에요. 나 침대에서 재밌게 읽으라는 책이잖아요.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수업하지 말라고요. 왜 아이들한테 책 읽는 즐거움을 뚝뚝 떨어뜨리냐고요. 그러니 재미로 읽어야죠. 또 원래도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그럼 아이들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된 정확하게 가이디드 리딩을 해야 돼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스킬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연습을 통해서 적어도 4.0 이상의 책들을 내가 읽어낼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 소설은 엔터테이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들이요, 나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우리 앞으로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그 도입을 해서 이거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 설계를 해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아,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말하기 수업을 해야 되겠어. 책 읽기 수업을 해야 되겠어. 어떠한 종류의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제 시중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 선택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에는 T로 시작되는 세 개의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느냐,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1994년도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제 사수한테 배운 내용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 디벨로퍼로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원고도 쓰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제 사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T로 시작되는 세 개의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파이널 유저가 우리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양반이 지금은 저기 광주여자대학교에서 그 교수를 지금 재직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다? 텍스트예요.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프로그램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매달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텍스트가 필요하죠. 텍스트북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텍스트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 그 텍스트북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야 되고 어떤 수준의 책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를 또 아이들이 평가해낼 수 있는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 안에 텍스트북이 있네. 그러면 그 텍스트북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가를 해낼 수 있는 테스트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뭘까요? 마지막 파이널 T는 뭘까요? 티처예요. 내가 이 테스트를 아이들한테 보게 하고 텍스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티처인 나를 이 프로그램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거가 반드시 프로그램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의 상품으로서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우리 이 브릿지 투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이 3Ts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개의 T로 시작하는 이 세 개의 요소가 반드시 내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안에, 내 프로그램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개발했거든요. 우리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느냐. 자, 일단 텍스트요. 텍스트는 일단 리터러시를 연습할 수 있는 프랙티스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서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Where About Town이라는 이 책 한 권 가지고는 리터러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리터러처 책 한 권일 뿐이니까요. 프레클 주스라는 이 책 한 권은 그냥 리터러처예요. 아이들한테 긴 글을 연습하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챕터북일 뿐이라고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내가
리터러시 연습을 할 수 있는 프랙틱스북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리터러시와 함께 언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넌픽션 코스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개발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베어러버 타운이에요. 그러면 이 베어러버 타운을 가지고 리터러시 연습을 할 수 있는 책이 분명히 한 달 동안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것과 함께 넌픽션 코스북, 스킬북이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달 동안 공부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48권이에요. 그린 레벨로 갔어요. 프래클 주스예요. 그럼 프래클 주스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리터러시 워크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한 권의 책이. 그리고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넌픽션 머티리얼의 커스북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져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교과서 그냥 갖고 연습하지 뭐하러 힘들게 개발했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왜? 미국 교과서는 스토리북 하나에 넌픽션이 이렇게 페어가 돼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이게 다 제가 그 연구했던 교과서들이거든요. 그럼 그냥 이런 교과서를 그냥 아이들하고 공부할 수 있게 워크시트를 만들지 뭐하러 브리지 투 리터러시라고 해서 어렵게 그렇게 넌픽션 코스북을 따로 개발했어?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교과서가 좋은 건 맞아요. 왜? 그 안에 리터러시를 연습할 수 있는 양질의 리터러처가 앤솔러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페어가 되는 넌픽션 머티리얼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 페어가 되는 넌픽션 머티리얼이 이렇게 미국 얘기를 가르치면 초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인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의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한테 콜로라도주에 뭐 거기에 무슨 강에 대해서 혹은 뭐 어느 주의 미시시피 강에 대해서 내가 뭘 설명해 줘야 되냐고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고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교과서라는 좋은 머티리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넌픽션에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넌픽션 코스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리터러시를 위해서 최고의 텍스트북, 미국 교과서 수업한다고. 한번 그 안에 있는 넌픽션 코스북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유의미하게 전달되는지는 한 번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넌픽션 코스북을 힘들지만 재미있게 다 만들었어요. 뭐 또 아주 막 엄청 힘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책에 대한 그 원고자로서 계속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턴키로 책을 제작한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서 이렇게 많이 사보시는 책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저희가 또 제가 그 있는 저희 크루들이 있어요. 그 저희 크루들이 만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최정이라는 이름이 안 올라가 있느냐? 그 썸타임은 컨텐츠 트리라고 하는 크루 이름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썸타임은 그것조차 없을 때가 많거든요. 왜 안 올라가 있냐면요. 출판사에서 싫어해요. 원고자로서 최정희라는 한글 이름이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고. 왜? 영어 이름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프지만 원고자 이름이 영어로 돼 있는 중에는 실제 원고자라기보다는 감수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냥 오케이 그냥 그래서 if you give me money, it's okay. 그냥 예 그런 슬픈 세월을 살았어요. 자 이제는 아주라는 거죠. 이제는 정확히 브릿지 투 리터러시는 우리 그 리더스 메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브릿지 투 리터러시의 크루들이 함께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정확하게 구비가 되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요. 일단 진단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아이가 새로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야, 너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이걸로 진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페이퍼가 필요해요. 진단을 해낼 수 있는 페이퍼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벨루에이션 테스트도 필요하죠. 내가 아이들하고 브릿지 잉글리시 6번의 책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프래클 주스를 가지고 리터러시 수업을 8번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테스트 또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도 있어요. 누군가가 새로 왔어요. 그러면 그 신입생을 위해서는 적어도 상담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페이퍼 테스트 정도는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테스트를 봐서 이 친구가 레드 단계를 시작해야 될지 뭐 옐로우 단계를 시작해야 될지 뭔가는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엄마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키트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 시작 전에 한 번은 이블레이션 하기 위한 테스트도 필요하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갖춰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티처죠. 선생님들한테 그럼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되겠어요? 특히나 내가 리터러시를 추론을 위해서 설계를 하라고 물론 텍스트도 있어. 테스트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 하지만 리터러시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리터러시와 실제로 영어라는 외국어를 위해서 영어 문해력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수업의 설계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문 교육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15시간 인문교육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 인문교육의 내용은 이미 저희가 한국직업능률연구원에 민간 자격증을 등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지 투 리터러시 프로그램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인문교육을 먼저 선행하셔야 돼요. 근데 나 이거 전체적인 프로그램 다 사용하기보다는 인문교육만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언어세상이라는 이 저기 출판사하고 교육 출판사하고 같이 콜라보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 리터러시 요 문해력 지도자 과정을 똑같은 내용으로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나 저기 그냥 이거 브릿지 투 리터러시 이거 다 내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그 헤비해. 나 그냥 리터러시가 뭔지만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요. 이거 인문교육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우리 프로그램 매니저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브리지투리 타라시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세상에서 이거 과정 얘기하면 어떡해요?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거 벌써 3기잖아요. 그죠? 1기, 2기 들으셨던 선생님들 다 우리 브리지투리 타라시 나중에 오셔가지고 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한번 그래서 나 처음부터 이거 프로그램 헤비해 그냥 저기 리터러시 인문교육만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러면 언어 세상에서 하는 요 교육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 그냥 아예 리터러시 수업 설계하는 거 바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바로 상담하시면 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인문교육 하는 거 동시에 리터러시 수업 48권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48개 수업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타이틀마다 90분의 교육 동영상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42개가 교육 동영상이 갖춰져 있어요. 왜 42개냐? 나머지 6개는 매달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가 끝나면 48개가 완벽하게 갖춰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터러시 수업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프레클 주스 수업하고 싶어? 그러면 프레클 주스 제가 90분 동안 1차시부터 8차시까지 이렇게 수업하세요라고 저희가 다 알려드려요. 그런 수업 동영상이 있고요. 90분짜리가. 그거와 더불어서 티처스 가이드까지 드릴 거예요. 내가 루비 더 카피캣이에요. 이거는 옐로우 단계에서 8번째 수업하는 책이네요. 그러면 내가 루비 더 카피캣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다면 교육 동영상 90분짜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레슨 플랜. 그죠? 한눈에 이것 가르치라는 거구나. 이번 8차시 동안에는 로비더 카피스켓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르치라는 거구나. 레슨 플랜 보실 수 있는 티처스 가이드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처음에 1차시에는 이런 수업하고요. 2차시에는 이런 수업하고 3차시에는 이런 수업하고 4차시에는 이런 수업하고요. 모든 내용이 그대로 교육 동영상에도 있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활자로도 전해져 드립니다. 티처스 가이드를 통해서요. 여기 티처스 가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그 카드도 많잖아요. 픽처 카드도 많고 센텐스 스트립도 많잖아요. 다 만들어 드려요. 다 만들어 드려요. 이거요. 책에 있는 그림 아니에요. 이거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쓰면 저 큰일 납니다. 이거 다 일러스터가 새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 여러분들 가끔 그 저기 SNS 상에 막 내가 교구제 만들었으니까 혹시 이거 뭐 그 구입해서 뭐 쓰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쓰세요. 이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카피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일러스터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림 카드도 전달해 드리고요. 센텐스 스트립도 다 전달해 드리고요.
단어 카드도 다 전달해 드려요. 그 안에서 포닝 공부할 수 있는 단어 카드까지 전부 그 머티리얼 일체를 다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텐시브 리딩 해야 된다 그랬죠. 인텐시브 리딩에 필요한 책의 리스트, 익스텐시브 리딩에 필요한 책의 리스트까지 다 드리고요. 인텐시브 리딩은 북리폴트 써야 된다 그랬죠. 모범 답안까지 다 드려요. 모범 답안까지. 그러니까 내가 리터러시 수업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무슨 뭐 주말마다 뭐 워라밸도 없이 나는 맨날 뭐 수업 준비해야 돼요. 내가 뭐 레슨 플랜 써야 돼요. 뭐 머티리얼 준비해야 돼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그 시간을 그대로 요거를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수업용 PPT도 드릴 거예요. 왜냐? 요새는 다 전자칠판 쓰시잖아요. 전자출판 쓰시기 때문에 8차 시에 필요한 PPT 파일을 이렇게 그대로 다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교육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첫째 시간에는 이런 PPT 열어놓고 수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런 PPT 열어놓고 수업하시면 되고요. 이런 PPT 열어놓고 수업하시면 되고요. 120페이지 정도 돼요. 8차 시 수업하는데 필요한 PPT가 보통 평균 12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타이틀마다 이렇게 수업용 PPT를 다 드릴 거예요. 코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북도 유니트가 4개 있고 리뷰 테스트가 2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필요한 수업용 PPT도 여기 들어갔다는 거는 오디오 파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단어 공부를 하던, 뭐 리딩 지문을 읽던, 문제를 풀던, 스피킹을 하던 모든 머티리얼이 이렇게 PPT로 다 전달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와 테스트와 티처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요 프로그램 안에 적어도 내가 리터러시 수업을 할 거야. 추론이라는 이 thinking 스킬을 파이널 골로 설계를 해서 내가 리터러시 수업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업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들이 결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계세요. 2024년, 2025년 딱 2년 됐거든요. 제가 2023년 11월 30일에 리더스 메이트의 셔터문을 내리고 이쪽으로 와서 딱 2년 됐어요. 2년 이제 2026년이니까 이제 3년 차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받는 피드백 중에서 가장 그 저를 위로해주는 아 내가 정말 이 길을 내가 리더스 메이트라는 영어 도서관 학원에서 이제 프로그램 디벨로퍼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로서의 이 넥스트 스텝을 내가 선택하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저를 위로해주는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피드백들이에요. 우리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광범위하고 모호한 원서 수업을 체계화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하죠. 1차시부터 8차시까지 내가 반드시 수업해야 되는 내용들을 체계화시켰어요. 단지 이 체계화가 저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체계화한 거는 아니에요. 뒤에 보시는 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화한 거예요. 객관적인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체계화가 된 거예요. 17년의 어떤 경험이 체계화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잘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17년의 그 노하우는 저 방대한 레퍼런스를 그래도 체계화할 수 있고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발휘할 수는 있었겠죠. 그게 그 노하우가 아마 17년에서 나온 거고요. 전체적인 레퍼런스는 객관적인 티처스 가이드, 미국의 교과서의 티처스 가이드에서 왔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피드백이 저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이 그 위로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저는 아침 10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퇴근하거든요. 그거를 보통은 토요일까지 해요. 이제 일요일 하루는 뭐 이제 조금 개인사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일하는 시간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이제 늙어가지고 뭐 홍삼을 먹던지 뭐를 하든지 뭐 염소를 뭐 흑염소를 먹든지 좀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게 이런 피드백이죠. 혹은 이런 피드백이에요. 이런 피드백이요. 원서 수업에서 정확한 목표 설정이 어려워서 수업이 늘어지거나 태스크가 과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게 염려가 됐었는데
이런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는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요런 그 피드백들 봤을 때도 제가 내가 이런 그 스텝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2024년도 가을에 우리가 이 티처스 데이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는 못 오셨죠. 이제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셨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또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년 가을이거든요. 이렇게 모여주셨거든요. 2026년도에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신, 오늘 제 설명을 들어주신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반드시 오기를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볼게요. 혹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내가 이 교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21일이에요. 21일 토요일 날 또 와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실물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더 많은 설명, 오늘 못 드린 설명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와주시면 감사드리고 대신에 전화 예약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매니저한테 예약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이제는 AI 시대도 아니에요. AGI 시대예요. 추론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등장했고 이미 AI에 의존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그때 그 추론의 피드백을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다시 추론해서 팩트인지 아닌지 판단해낼 수 있는 추론 능력과 문해력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밝은 미래가 절대로 보장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해력 수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문해력 수업을 위해서 원서를 라인업을 하고 그 안에서 그 thinking 스킬이 추론으로 연결되는 thinking 스킬이 수업 안에서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제 오늘 드릴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목적은 10시에 끝내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또 10시 반에 끝났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